예, 저희가 준비한 5위 먼저 이재명 후보 얘기를 좀 만나보겠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민주당 선대위가 최근에 현직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이재명 후보 아들의 불법 도박 의혹이 불거진 배경에 대해서 야권의 공작이 있었다라는 의혹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선대위 차원에서 부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어제 그 사과하고 해명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뒤에서 붙잡고 울었죠. 네. 그 다음날 안타깝다. 그 사이트에 왜 글이 남아 있냐 그랬더니 탈퇴하고 난 다음에 그걸 지우려고 하니까 못 지우게 됐다. 아니 본인도 못 지우는 건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한데 그러나 그거는 뭐 제가 어쨌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얘기를 제가 드리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여하튼 잘못했으니까 죄송합니다. 잘못했으니까 죄송합니다. 일단 다시 한번 사과를 하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들 불법 도박 의혹 관련해서 그 해당 사이트 본인도 탈퇴해서 못 지우는 건데 어떻게 알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한다. 이 말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과연 그 진정한 사과냐 이런 또 진정성 논란을 스스로 지금 불을 지피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도 못 지우는 건데 어떻게 알게 됐을까라는 거는 저거 어떻게 보도가 됐을까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 보도의 경위는요. 본인이 지웠느냐 안 지웠느냐의 문제하고 보도의 경위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본인이 못 지웠으니까 거기에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뭐 댓글이든 후기든 뭐가. 남아있으니까 누군가 같이 뭐 포커 게임을 한다든가 도박을 한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 목격자가 있고 제보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언론에 제보한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언론의 제보 시스템을 보면 지금 본인이 뭐 지웠느냐 안 지웠느냐 하는 문제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저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예. 아들이 조금 뭐 억울하다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싹 지우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예. 그렇다면 결국 사과도 이거 누군가가 뭔가 그 기획을 해서 이런 문제를 만들어냈다라는 그런 식의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깔끔한 사과라는 인상을 저는 유권자들한테 별로 주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질문을 또 서영주 대변인께도 네. 안 드리고 갈 수가 없는 네네네. 게 왜냐하면 물론 뭐 국민의힘에서도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이수정 선대위원장이 뭐 기획 아니냐라고 네. 했었지만 그 후보도 얘기했죠. 예. 윤석열 후보도 윤석열 후보도 얘기했습니다. 선대위원장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박강원 의원은 김남국 의원이 얘기한 기획설에 대해서 좀 자제를 부탁한다. 근데 후보가 직접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사찰 의혹을 직접 제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제가 봐서는 얘기. 이제 좀 과도한 해석 같고요. 예. 저 부분은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본인이 아들과 울었냐라는 질문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들하고 그런저런 얘기를 이런 대화를 한 거를 설명한 거예요. 야, 너 왜 그런 짓을 했냐. 울기 전에 얼마나 혼냈다가 내가 잘못했다. 아빠로서 내가 좀 이렇게 신경을 못 써서 미안하다. 그리고 아들은 제가 이런 짓을 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울면서 야, 그런데 너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거냐 하면서 아들이 얘기한 거를 생각하는 부분을 소외를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으니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거는 기획설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예. 그냥 아들과 얘기한 부분을 얘기한 것뿐인데 아하. 저거를 끄집어내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거를 지금 사과가 다른 사과다? 이거는 좀 과도한 해석이다. 지금 봐서는 이재명 후보는 아마 주진우 라이브 가서 한 것까지 따지면 공식적으로 5번째 계속 똑같은 사과를요? 부모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성인이 된 아들에 대해서는 책임질 부분은 법적 책임을 지게 만들겠다라는 게 분명한 것이고 처음에 대비했던 게 그겁니다. 이 똑같은 문제가 아들 의혹이 불거졌을 때에 즉시 사과하고 부모로서 자식 둔 죄인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윤석열 후보 측이 지금도 논란이 되는 것은 김건희 씨에 대한 허위 경력에 대해서 사과를 한 3, 4일 미루다가 또 했어요. 그 자체도 좀 태도의 문제도 여러 가지 있었고 아직도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거기에도 기획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썼지 않습니까? 윤석열 예. 후보는. 하지만 지금 이재명 후보의 얘기는 그냥 아들과의 소외 얘기를 하다가 알겠습니다. 아차 싶어서 죄송합니다 한 거다.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아마 뒤에 죄송하다고 얘기했으니 뭐 국민들께서도 오해는 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으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두 분의 논평은 좀 많이 달랐습니다. 네, 예, 알겠어요. 예.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연일 이재명 후보를 이른바 옹호하는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권 인사들의 발언을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죠.
아니라고 할 것을 입증할 만한 팩트가 없으면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그냥 의혹이죠. 불신이죠. 증여 부분은 문제 없을 것 같고 결국은 도박 자금이랑 연결시키기 위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범죄 행위가 관련된 거라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라면 아니 30대 된 30살 된 남자가 2, 3천만 원 돈 못 벌겠습니까? 뭘 해서든지 알바해서라도 그 정도 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현근택 대변인의 여러 얘기 중에 저 발언이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라면 30대가 된 남자가 2, 3천만 원 못 벌겠냐. 이 발언에 대해서 온라인 커뮤니티가 꽤 뜨거웠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그러니까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봤을 때 한 달에 아르바이트로 벌 수 있는 돈이 최저시급 적용되면 월 182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단순히 2천만 원, 3천만 원 벌기 위해서는 1년 내내 일한 것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는 수학적 계산이 가능한데 그동안 줄기차게 이재명 후보나 그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주장한 내용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아들 같은 경우 이번에 불법 도박한 게 사실로 확인된 그 장남 같은 경우에는 인턴 몇 개월 한 거 말고는 직장을 못 구했다.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이재명 후보나 김혜경 씨가 언론에 나와서 우리 아들도 직장 못 구해서 알바한다고 여러 번 강조하면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기록이 언론에 전혀 남아있지 않아요. 예. 그럼 어떻게 계좌에 이 많은 돈들이 그대로 저축된 채 현금으로 쌓여 있는가에 대해서 당연히 이게 도박 자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금 출처를 묻는 건 너무나 상식적인 검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우상호 의원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죠라는 말이 무엇을 변호하기 위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혹여 그 아들 장남에게 불거진 성매매 의혹을 변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증거가 차고 넘치도록 있습니다. 바로 장남 이모 씨가 직접 남긴 매우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성매매 후기글 등이 그 증거이기 때문에 예. 아니라고 한 측에서 이 증거를 더 이상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성매매가 맞다고 한 측은 후기라는 증거를 내세웠기 때문에 아니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현근택 대변인 말한 것처럼 친구에게 들어서 후기를 쓴 것인지 아니면 마사지를 받으러 가긴 갔는데 성매매는 안 한 것인지 아예 해당 마사지 업소에 가지도 않고 그토록 구체적인 내용을 쓴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해명 자체를 하지 않고 어떤 입장도 내지 않고 뭉개고 있거든요. 그냥 아니라고. 도대체 이재명 선대위의 입장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친구한테 듣고 후기 쓴 겁니까? 마사지 업소 갔는데 성매매는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아예 간 적이 없는 겁니까? 그것도 이재명 후보 아들한테 확인 못하고 있습니까? 그 입장을 그냥 알고 싶을 따름입니다. 점점 톤이 높아지셨어요. 그걸 이재명 선대위의 서영주 대변인께도 예.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제가 두 가지 질문을 각자 드릴게요. 그러니까 장혜찬 평론가님이 제기하신 그러니까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입장인지 그리고 여러 얘기를 좀 하다 보니 옹호하는 과정에서 다소 논란을 부를 만한 청년층에는 좀 논란을 부를 만한 옹호 발언들이 나오는 건 아닌지 어떻게 좀 보십니까? 현근택 대변인께서 얘기하신 부분들은 지금 선대위 공식 입장은 아니고요. 예.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발언이다. 하지만 그런 이렇게 선대위에서 공식적으로 저런 걸 가지고 나서 저 아들에 대한 책임질 부분들을 덮으려고 하는 부분은 없다. 분명하게 성인이 된 아들들이 잘못된 부분들은 분명히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했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게 선대위 공식 입장이고 후보의 공식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우상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아니라고 하냐 아니라고 한 건 아들의 아버지한테 너 기하냐 계속 물어봤을 때 그걸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아니라고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 얘기지 지금 뭘 아니다 말다 그다음에 이제 장혜찬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 문제에 관련된 게 있다면 그 부분도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겠죠. 상황은 네. 책임을 지겠다. 그렇죠. 말대로. 예. 그럼요. 그게 이 공식적인 후보와 선대의 입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에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로 잘 알려진 마이클 샌델 교수와 온라인 대담을 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선풍을 일으켰는데 경쟁에서 탈락하는 건 곧 죽음이다. 생존의 문제가 되어버린 거죠. 내가 살려면 누군가 죽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매우 잔인해지고 격렬해지고 그런 삶을 지금 우리 전 세계인들이 겪다 보니까 공감도가 매우 높아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정치는 자원을 재분배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경쟁의 룰에서 실질적 평등이 가능하도록 형식적 공정이 아니라 실질적 공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배려를 하는 게 바로 정치의 역할이 아니겠냐.